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요즘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ETF 이런 기대감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현물 ETF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갈래다 말고 솔라나, 체인링크, 아발란체 뭐 다 뭔가 좀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정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과연 희망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수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이더리움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킹 되어 있는 물량 2,800만 개인데요. 지난 90일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탈 밸류 락드, 디파이에 얼마큼 묶여 있는가? 지난 90일 동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불장이 와야지 너도 나도 거래를 하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노드의 숫자, 지난 90일을 살펴보면 이건 초반에 빠지고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물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승장에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진 상태인데요. 2023년만 보자면 4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10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스테이킹 물량의 변화입니다. 위에 파란 색깔 막대기가 새로 유입되는 이더리움 물량이고요. 밑에 파란 색깔, 오렌지 색깔은 인출된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하드포크, 이때부터 인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더리움 다 빼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새로 유입되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이더리움이 0.29%가 줄어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코인이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머지 때부터 보자면 440일 전입니다. 초반에는 살짝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서 시장이 좋아지니까 트랜잭션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이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후부터는 0.19%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소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더리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그걸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EIP 1559 그때부터 이 구간에서는 소각을 해도 채굴되는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머지 이후부터는 채굴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스테이킹 보상만 주면 되는 겁니다. 스테이킹 보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보다 소각이 되어서 사라지는 코인이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중요하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900개씩 만들어지던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가 지나면 450개로 줄어듭니다. 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한 4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노믹스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림 한 장에 그 많은 프로젝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포기하고 옛날 거 그냥 성의 없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한 몇십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프로젝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뎁, 디파이 이런 것들의 표준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2.0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렴한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안. 이더리움은 이미 안전하지만 앞으로 더 모든 종류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스마트 계약 지갑 및 경량 노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이더리움을 보다 간단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5월에 지갑 관련 업그레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갑 복구 문구 이딴 거 몰라도 또 어디로 코인을 보낼 때 가스비가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코인을 바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그런 상용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머지, 서지, 스콜지, verge, purge, splurge 끝 소리가 똑같게 랩할 때
말을 그랬어 하는 것처럼 비탈릭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별로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말이 너무 어렵고, 일단은 뭐 중요한 게 내용이겠죠. 멀지라면 스테이킹이 시작된 멀지, 이건 끝났고 우리가 지금 2단계에 있습니다. surge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확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빨라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쭉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자, 계획은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이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내어놓겠죠. 그런 결과물이 보여질 때마다 시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그때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하드포크 한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 상승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업그레이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업그레이드는 바로 EIP4844. 이게 도대체 뭘까? 프로토 댕크 샤딩.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이걸 몰라도 되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EIP4844 업데이트란 무엇일까? 샤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그 안에서 쪼개서 64개의 단위로 나눠서 병렬로 처리한다.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속도가 무지 빨라질 수 있겠죠? 초당 10만 개,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샤딩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려면 2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2년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쪼개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 그 다음 단계가 댕크 샤딩. 댕크샤딩은 레이어 2에서 이더리움으로 묶어서 보냅니다. 그걸 롤업이라고 하는데 종이에다가 트랜잭션을 하나하나 보내면 비싸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이거를 말아요. 말았다. 롤업. 마른 걸 하나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비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내용물을 파악해서 보내지 말고 덩어리로 보내자. 그게 바로 이 댕크샤딩입니다. 트랜잭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큰 덩어리로 보내는 게 댕크샤딩. 큰 덩어리로 보낸 다음에 이걸 처리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빨리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비용을 낮추게 되는데 댕크샤딩.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토타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프로토타입. 프로토는 일단은 쉽게 대략 간단하게 만드는 걸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샘플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댕크샤딩입니다. 초기 단계다. EIP4844 또는 칸쿤. 여기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덩어리로 보내서 트랜잭션을 싸게 만드는 업그레이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오면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방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올지가 중요한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23년 4, 4분기 또는 2024년 1, 4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거의 지났으니까 2024년 초반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다면 뭔가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입니다. 까만 색깔 라인은 이더리움 가격, 파란 색깔 라인은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물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만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만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세가 붙었을 때 그걸 받아줄 물량이 없다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걸 공급 쇼크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쇼크가 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 2034달러. 지금 시간은 11월 30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이더리움이 이 강력 저항 구간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2021년에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
하방으로 뚫려서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되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차트. 초강력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었다가 거기를 얼마 전에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뚫고 올라섰습니다. 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이더리움은 아무 일도 없을까요? 이더리움도 ETF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더리움도 이러한 모습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모습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못 뚫고 튕겨 내려온다면, 여기 지지만 받아주면 그 다음 단계로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더리움이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힘을 비축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마치 에네르기파를 모으듯 언젠가는 푹 쌓아야 되겠죠.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타자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